안녕하세요. 플레인즈의 주기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또 오랜만에 초보자분들께서 자주 하는 실수 그리고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초보자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 자주 하는 실수라든지 오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고급 하이파이 오디오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특히 자주 하시는 실수와 오해, 특징이 있는 오디오 제품들, 장점이 특별하게 부각되는 제품들의 경우 그 장점 대비 반대급부가 분명히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급부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단점도 아예 인정을 하려고 하지를 않으세요.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다, 단점이 아예 없는 제품은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따뜻한 커피, 뜨거운 커피의 최대 단점은 뭘까요? 따뜻한 커피의 최대 단점은 시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뜨겁다라는 게 단점이죠. 그러면 반대로 아이스 커피의 최대 단점은 뭐겠습니까? 뜨겁지 않다라는 것이죠. 따뜻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맞죠? 뜨거운 커피의 단점은 시원하지 않다. 이거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 누구나 다 아는 원론적이면서도 너무나 지극히 당연스러운 이야기죠.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는 부분인데 오디오 쪽에서는 이렇게 당연스럽게 발생되는, 당연스럽게 동반되는 반대급부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려고 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컨대 오디오 제품을 하나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 제품은 정말 짜릿하고 강렬한 사운드가 특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강렬한 사운드가 특징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자극이 없으면서 차분한 사운드에 있어서는 좀 약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지 못하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 제품은 정말 짜릿하면서 정말 강력해요. 이렇게 강력한 사운드는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좀 신비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칭찬을 했던 제품인데 왜 부드럽지가 않은 거죠? 왜 그게 같이 공존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제품을 추천을 했으면은 부드럽다라거나 밸런스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 그렇게 그 정도로 칭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반응들이 자주 발생을 하는 거죠. 오디오 생활을 이미 오랫동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식상하다,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비교적 좀 재밌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영상에서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의 내용이 클래식 공연장의 실제 사운드와 같은 느낌의 음질을 좋아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비슷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콘서트홀의 사운드를 그대로 이게 원음인 거죠. 현장의 원음을 그대로 듣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현악기의 보잉에 따른 질감, 피아노 타건의 어택, 관악기의 입김 변화, 오케스트라 각 파트의 분리도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뭉개지지 않고 날카롭지 않아야 되며 장시간 들어도 피로도가 적은 소리를 선호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의 문제다. 이런 음질을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맞습니다. 당연한,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현장의 원음이죠. 그런데 현장의 원음을 그대로 듣고 싶다라는 것과 가정에서 듣는,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죠. 아파트 가정 거실에서 들을 수 있는 것과는 현실의 괴리가 많이 달라요. 공연장의 음질을 그대로 듣고 싶다라는 것은 그냥 꿈이에요. 꿈, 이상향이에요. 그건 마치 내가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그 백두산 천지의 장엄함과 그 위대함과 그런 스펙타클한 느낌과 일반적인 어디 산에 올라가서 보는 듯한 느낌하고 많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나무를 단순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산에 있는 계곡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백두산 천지가 이제 지름이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얼마나 그 장대한 느낌이 있겠어요. 저 현장감을 그대로 느끼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내가 큰돈 들여서 텔레비전을 구매를 하니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그런 느낌을 느끼고 싶다라는 일종의 이상, 꿈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겁니다. 클래식 공연장의 평균 음량이 70에서 90dB이고 클라이막스 부에서 가장 큰 음량이 나올 때는 무려 110dB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볼륨을 어느 정도 놓고 들으셔야 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내가 어마어마하게 이해심이 좋은 이웃들을 만났다, 위층 아래층 좌우 옆집으로
진짜 이해심이 좋은 이웃분들을 만났다 그러시면은 80dB에서 85dB까지 여러분들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볼륨으로 계속 장시간 동안 듣는 것은 민폐죠. 일반적으로는 한 75dB 정도만 유지할 수 있어도 아파트에서는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공연장의 느낌을 얼추 비슷하게 느끼시려면은 90dB에서 100dB이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는 스펙타클함의 느낌이라든지 웅장함의 느낌이라든지 그거를 집에서 동일하게 표현하려면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볼륨은 고로 음질의 기준치예요. 볼륨이 비슷하다라는 게 일종의 스포츠에서는 체급이 비슷하다는 거하고 비슷해요. 아니면은 경기 룰이 비슷하다거나 경기장 조건이 비슷하다거나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질을 비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서로 비교 대상들끼리 음량 볼륨은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음질을 비교를 해야 되는 게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공연장과 우리 집에서의 음질이라는 것은 볼륨에서부터 10dB에서 20dB 이상까지 볼륨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비슷한 음질이 만들어지기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사실 공연장에서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은 비단 음질 때문만이겠습니까? 그 현장에 내가 직접 왔다라는 현장의 분위기의 느낌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감상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만족감. 클래식 공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연주자, 내가 좋아하는 지휘자를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느낀다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감정적인 만족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거죠. 절대적인 객관적인 음질이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들든 음색이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들든 어찌됐든 마음에 드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도 음질의 간을 잘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음식도 맛이 좋기 위해서는 유명하고 신선한 재료도 중요합니다만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간 자체를 잘 맞춰야 되는 것이죠. 이 간이 틀어져 버리게 되면 아무리 재료가 좋더라고 하더라도 음식이 맛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특성들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좋은 특성들을 하나로 모두 다 공존을 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완벽한 제품은 없는 거야. 단점이라는 게 다 하나씩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정작 제품을 구매하시게 될 때에는 10가지 특성 중에 7가지의 장점은 내가 취하되 7가지의 장점을 내가 취하려면은 3가지의 단점 정도는 내가 감안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성향을 이렇게 안내를 하다 보면은요, 이 제품은 이러이러한 특성은 되게 좋은데 이러이러한 특성은 동급 최고 수준인데 비해서 이런 특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저음이 살짝 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살짝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유리하다라면은 반대의 특성은 좀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바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이런 얘기가 자주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장점을 최고 수준으로 취하기 위해서 그런 특성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런 특성이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을 제가 찾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약간의 단점이 발생하는 것은 제가 감안하겠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은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거 신경 별로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그런 단점까지도 없이 완벽하다라는 제품이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게끔 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나는 부피가 큰 스피커는 좀 부담되더라. 물론 이제 부피가 큰 스피커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부피가 작은 스피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부피가 큰 스피커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는 분들께서. 그런데 내가 진짜 오디오에 투자는 많이 할 수 있다. 난 진짜 좋은 제품, 완벽한 제품을 원하기 때문에 나는 비용을 많이 쓰겠다. 근데 나는 부피가 큰 스피커는 싫어. 그렇기 때문에 현존하는 최고급 브랜드의 최고급 북쉘프 스피커를 사겠다. 나 돈 많이 쓸게. 그래서 비싼 제품 샀어. 그거를 한 60평 가까이 되는 아파트의 거실에다 놓고 이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비싼 브랜드에 이렇게 비싼 스피커를 샀는데 사운드가 왜 이렇게 허전한 거야? 불만을 토로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스피커 사이즈가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아무리 해도 당장에는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큰 스피커는 부담스럽다. 그게 이제 뇌리에 완전히 박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원리 원칙이나 이런 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디오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음색 특성이라는 게 어떤 음색 특성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장점들이 공존을 할 수가 있고 반대급부로 인한 어떤 단점은 어쩔 수 없이 반대급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원리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북쉘프 스피커를 구매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부피가 적기 때문에 중저음의 풍부함과 중저음의 양감과 중저음의 중량감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톨보형 스피커보다 더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건 원래 원칙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신에 북쉘프 스피커에 투자를 잘 하시면은 톨보형 스피커보다는 좀 더 깔끔하고 정교하고 미려하고 선명한 사운드를 만들 수는 있겠죠. 반대로 내가 아무리 북쉘프 스피커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고가의 북쉘프 스피커를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풍부하면서도 넉넉한 중저음의 느낌과 웅장한 무대감의 느낌과 공간감의 느낌과 이런 느낌은 더 저렴한 톨보형 스피커가 더 우수합니다. 저희 유튜브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라든지 오디오를 이미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서 야, 주기표 진짜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 한다, 너무 진부하고 너무 기초적이고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 한다, 보는 재미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정도의 너무 당연스러운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너무 당연스러운 원리가 있는데 큰 스피커가 더 풍부한 사운드를 내고 더 깊이 있는 사운드를 내고요, 작은 스피커는 중저음의 재생력은 한계가 있지만 더 깔끔하고 깨끗하고 정교한 사운드를 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운드를 원리에 맞게끔 알아서 잘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꼭 달리는 댓글이라든지 저한테 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브랜드를 사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브랜드의 제품이 좋은 겁니까? 이런 질문이 꼭 온다 이거예요. 특정 브랜드에 대한 홍보성을 강조하지 않기 위해서 스피커 선택하는 방법, 포괄적인 스피커 선택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큰 스피커가 필요하신지 작은 스피커가 필요하신 건지, 큰 스피커가 필요하시면 브랜드를 막론하고 큰 스피커를 잘 선택하세요. 작은 스피커가 마음에 드시면은 같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큰 스피커 사지 마시고 브랜드를 막론하고 작은 스피커, 고급 스피커를 선택하세요. 이 설명을 드린 건데 그러면 어떤 브랜드를 사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좀 복잡해지는 거죠, 머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려야 원리에 대한 이야기 전달, 정보 전달이 중요성이 부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용기를 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근에도 진짜 불과 얼마 전에도 겪은 일인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실수라든지 오해라든지 착각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행을 하고 나서 집에 주차장에다 세웠어요. 그러면 당연히 시동 끄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사용을 했으면 끄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앰프를 24시간 맨날 며칠 계속 켜놔버려요. 끄는 게 귀찮다고. 자동차 시동 끄는 거 귀찮다고 안 끄시는 분 없잖아요. 에어컨이나 히터 끄는 거 귀찮다고 안 끄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음악 들으실 때는 키시고 안 들으실 때는 끄시라. 리모컨으로 꺼지는 제품도 있고 리모컨으로 끄는 게 안 꺼지는 제품이면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원 버튼 눌러주시면 되잖냐, 이런 것도 과연 설명을 해야 되는가. 근데 그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거면은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앰프나 플레이어가 여러 대인 분도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노블럭 파워앰프를 쓰시는 분의 경우에는 스테레오면은 모노블럭이니까 두 덩어리, 파워앰프만 두 덩어리, 프리앰프 그리고 플레이어 이렇게 하면은 네 덩어리가 되는 거죠. 전원 케이블이 이제 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통합이 되어 가지고 리모컨으로 전원 버튼 딱 눌러주면은 4개가 한 번에 꺼지고 켜지고 그런 트리거 기능이 되는 제품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기능이 안 되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일일이 이제 꺼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일일이 그렇게 끄는 게 귀찮아서 중간에 이제 멀티탭을 연결을 해놓고 그냥 작동 중인 상태에서 고출력 파워앰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멀티탭에서 한 방에 팍 꺼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요즘 네트워크 플레이어, 대표적으로 네트워크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에는요, 부팅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컴퓨터처럼 OS가 들어가고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팅과 소프트웨어적으로 끄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냥 전원을 껐다 켰다 해버리면은 제품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출력 파워앰프들의 경우에도 정해져 있는 절차를 거쳐서 끄시는 게 좋지, 고출력으로 이렇게 신호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예기치 않게 그냥 멀티탭에서 그냥 한 번에 동시에 그냥 팍 꺼버리면은 갑자기 신호에 큰 변화가 발생을 하면서 앰프가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고장 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컨대 그 정도로 고급 오디오를 구매를 하셨으면은 오디오 가격만 몇 천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제 턴테이블 쓰시는 분들의 경우, 그 LP에 대한 로망을 가지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날로그 턴테이블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로망을 가지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바늘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바늘을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딱 놓는 작업 자체도 하나의 로망이거니와 하나의 그 내가 예술적인 작업, 행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스마트폰으로 띡띡띡 이렇게 눌러가지고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을 듣는 그 행위 자체에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턴테이블까지는 아니더라도 플레이어를 딱 켜고 앰프도 켜고 앰프가 딱 예열이 될 때까지 몇 초가 지나는 시간도 딱 기다리면서 예컨대 제가 좋아하는 지인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일요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커피 한 잔 내린다 이거예요. 커피 향이 집안에 이렇게 쫙 퍼지지 않습니까? 커피 기계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러면은 커피를 딱 내리기 전에 앰프를 킨다 이거예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감성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은 커피가 딱 내린 상태에서 커피를 들고 소파에 딱 앉아서 아니면 탁자에 딱 앉아서 커피를 마실 때쯤 되면은 이제 음악이 나오게 되는, 오디오를 그렇게 즐길 수 없는 것인가? 그 고가의 하이파이 오디오를 귀로만 즐기는 게 아니라 만지면서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디오 기기는 특히 앰프의 경우에는 원래가 열이 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진공관 앰프도 그렇고 트랜지스터 앰프도 그렇고 TR 앰프도 그렇고요. 열이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종종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열이 안 나는 제품을 그걸 장점이자 좋은 긍정적인 가치로까지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앰프는 원래가 열이 나는 거예요. 과거 A클래스 방식의 앰프나 AB클래스 방식의 앰프만 나올 때만 하더라도 열이 많이 나는 제품이 더 성능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앰프들을 보면은 큰 방열판을 노출하고 있거나 방열판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내부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제품 상단에 송풍구 같은 게 있죠. 통풍구 같은 게 있죠. 구멍이 뚫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경우에는 그 위에 보자기나 수건을 얹어놓고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야,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전원 케이블을 한 번을 뽑으시면 안 됩니다. 제품이 작동되는 동안에 그 열이 나는 송풍구 위를 수건이나 보자기 같은 걸로 막으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서브우퍼는 장로 안에 숨겨놓고 쓰시면 안 됩니다. 톨보형 스피커를 장식장 위에 거꾸로 이렇게 세워놓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 설명을 과연 다 해야 되는 건가? 정말 신비하고 스펙타클한 상황들인 거죠.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급 하이파이 오디오 제품일수록, 특히 하이엔드급 제품일수록 사용하기는 불편합니다. 고급 하이파이 제품은 사용하기가 편리해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에요. 너무 편의성만 생각하시고 너무 디자인만 따지시게 되면은 성능이 좋은 제품과는 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질문을 많이 받고 안내를 하고 답변을 해드리다 보면은 이분이 정말로 성능을 원하시는 분이신가, 편의성을 우선하시는 분이신가 캐치를 해서 그분에게 적절한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좀 혼동이 생길 때도 많아요. 저희 같은 사람은 아무래도 최대한 성능을 우선할 수밖에 없죠. 성능을 우선하고 있죠. 그래서 성능 위주로 먼저 안내를 해드리자면, 질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성능 우선으로 질문을 하세요. 어떤 게 더 음질이 좋습니까? 어떤 게 더 음질이 음악적입니까? 저에게 어울리는 음질의 제품은 어떤 제품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저는 신이 나서 진짜로 그분에게 어울릴 만한, 그분의 질문에 부합할 만한 제품, 그리고 매칭, 세팅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려요. 그런데 결국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면은 이 제품이 블루투스도 됩니까? 그 제품은 디자인이 별로여서, 그 제품은 전면에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그렇게 구성을 하면 성능은 좋겠습니다만은 제품이 두 덩어리가 되잖아요. 두 덩어리가 되면 번거롭잖아요. 키고 끄는 것도 번거롭잖아요. 괜히 자리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조그맣고 스마트한 제품이 좋은데 조그맣고 스마트하면서 하이엔드급 성능을 내는 제품은 없나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10가지 비슷한 가격대의 10가지 제품을 비교를 해서, 정말 심오하게 비교를 해서 평가표도 만들고 이 제품이 성능은 제일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선정을 해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제품은 디자인이 별로잖아요. 아니면 결과적으로는 그 제품은 뭐 블루투스가 안 되잖아요. 디스플레이가 없잖아요. 안 붙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능과 외적인 부분, 그건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디자인적인 부분이잖아요. 궁극적인 성능과 별개인 부분을 가지고 그 제품을 평가절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일종의 이제 탈락을 시켜버리는 거죠. 성능이 좋은 제품을 선별해낸 과정이라든지 그 결정이 무의미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전에 이런 사례도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거쳐서 혹은 몇 시간에 걸쳐서 그분에게 어울릴 만한 제품을 시연을 해드리고 경험을 시켜드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저 같은 경우는 제품을 대여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설명을 막 몇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정말로 어울릴 만한 스피커와 앰프와 플레이어와 그런 제품들을 매칭을 했을 때 왜 매칭이 좋은지, 그분에게 왜 어울릴지, 그분께서 자주 들으시는 장르 음악에 왜 이 제품들이 어울리는지 설명을 다 해드려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안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연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제품 빨간색 있나요? 아니면 그 제품 흰색 있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집 인테리어가 전부 다 화이트 톤인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다른 제품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용자분의 취향, 소비자 여러분의 취향과 기호에 대해서 폄훼할 수는 없겠죠.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구입하고 제가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중에 오디오가 가장 소중한 제품이에요. 오디오가 가장 럭셔리하고 가장 고급 제품이에요. 예컨대 인테리어 때문에 집에 진짜 고가의 소파를 사놨다, 고가의 이탈리아산 테이블을 사놨다. 오디오가 그 테이블보다 더 비싸요. 저 같으면 인테리어를 화이트 톤으로 해놨으면요, 스피커는 그거하고 반대되는 눈에 띄는 색깔로 구매할 것 같아요. 기능과 디자인을 너무 과도하게 우선시하다 보면 확실히 성능이나 매칭 세팅이 어그러질 수 있는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종종 상담이나 안내를 하다 보면은요, 그런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이 발생할 때가 있죠. 앰프의 출력에 대해서도 너무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앰프의 출력은 오히려 경험이 좀 있으시면서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가격대의 앰프를 사용을 해보시면서 출력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출력이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 되는지, 브랜드마다 출력에 따른 성능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출력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세요. 경험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사실상 초보자분들일수록 출력에 너무 의존들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 경험이 없는 분들일수록 저 스펙표에 적어져 있는 출력에 의존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제작사에서 알고, 오히려 앰프 제작에 실력이 없는 회사일수록 그걸 이용을 해서 출력을 좀 과도하게 표기를 하는 것이죠. 과도하게 높게 표기를 하는 것이죠. 그건 제작사의 실력이 아니라 제작사의 전형적인 잘못된 상술이죠. 저희가 조만간 준비를 하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요, 출력이 비슷한 제품들끼리의 구동력의 차이와 음질의 차이, 혹은 제품의 무게가 비슷한 제품들, 그러니까 무게가 비슷하다는 것은 물량 투입이 비슷하다는 의미거든요. 물량 투입이 비슷한 제품들끼리의 출력은 다르지만 음질 차이, 구동력의 차이, 이런 것들을 실제로 녹음해서 들려드리면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오셔서 들어보셔도 되고요, 저희가 증명해 보일 테니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비판적인 이런 이야기, 약간 경고성 이야기, 이런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일수록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좋아요. 많은 정보를 취합해서 그거를 다 긍정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은 뭐 그걸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초보자분들일수록,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일수록 모든 걸 다 취하려고 하세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짜리 풀세트, 스피커, 앰프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200만 원짜리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파워 케이블을, 기본 파워 케이블을 써도 되는 겁니까? 무슨 문제 안 생기나요? 이런 거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면은 파워 케이블은 신경을 안 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정 걱정이 되시면은 좋은 파워 케이블 사서 한번 써보세요. 근데 문제는 예산이 200인데 좋은 파워 케이블, 외산 유명 브랜드의 파워 케이블이라는 게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예산 200만 원, 300만 원이신 분들이 그런 거 걱정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150만 원짜리 전형적인 입문용 올인원, 미니 올인원 앰프하고 북쉘프 스피커 구매하시는 분이 케이블을 더 좋은 거 써야 된다는데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케이블을 믿을만 합니까? 그 정도 케이블을 써도 안심해도 될까요? 그럼 저도 이제 답변을 드리죠. 그래도 외상 케이블, 브랜드가 있는 하이파이용 케이블을 제작하는 회사의 케이블을 저희가 드릴 테니 당분간은 그거 쓰셔도 될 겁니다. 별다른 문제 안 생깁니다. 그래도 걱정을 하시면서 재차 질문하시고 그러신 분들 계세요. 150만 원짜리 세트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외산 유명 브랜드의 쓸만한 케이블을 완제품으로 따로 구매를 한다.
스피커 케이블은 20만원, 30만원 주셔야 되고요. 인터커넥터 케이블은 15만원 정도 줘야 돼요. 그러면 그 비용이 30만원이 넘어가고 한 50만원 가까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앰프하고 스피커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전체 예산의 33%를 케이블에다 쓴다고요? 그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요.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걱정거리가 많으면 음질이 안 들립니다. 미세하게나마 뭐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 차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이유 때문에 음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께서 또 케이블도 바꾸면 당연히 음질 차이가 약간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라든지 신경 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생각하자 이거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셨다 이거예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사용기 많이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답변 많이 들어보시고 리뷰도 많이 보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준비 많이 하셨다는 것은 정말 인정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포기할 거는 포기를 했을 때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당장에는 공간에 스피커 맞추는 거, 공간과 내 취향의 스피커 맞추는 거, 그게 최대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비용도 스피커 쪽에 좀 더 많이 쓰는 게 좋아요. 당장에는. 그 다음이 앰프예요. 요즘은 소스 기기는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정말로 고급 가격대, 500만원 이상의 고급 가격대가 되기 전까지는 소스 기기에 의한 음질 차이는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피커하고 앰프가 정말로 중요한 거고, 스피커하고 앰프를 공간 세팅, 공간 매칭, 배치만 잘하고 볼륨만 맞춰도 정말 좋은 음질이 잘 만들어집니다. 케이블의 중요성이라든지 오디오 기기 전원 관리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스피커의 중요성이나 앰프의 중요성이나 공간 매칭의 중요성이나 이런 거를 깨닫고 나서 기본적으로 음질을 만들 줄 아시게 된 후면은 누가 안 시켜도, 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안 해도 알아서들 마니아분들은 알아서들 다 잘하세요. 때에 따라서 스피커라든지 앰프라든지 비중을 다르게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비율이라든지 시기라는 게 있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에베레스트 등반하시는 저 초인류 등반가들이 산소호흡기까지 챙겨간다라고 해서 북한산 마실 다니시는 분들이 제가 존경하는 산악인이 있는데 산에 올라갈 때 산소호흡기도 챙긴다던데요. 그거 중요하다는데요. 북한산 마실 가면서는 그거 챙길 필요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고 제일 쓸데없는 얘기가 어쩌면은 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안 중요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안 중요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교과서에 그냥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는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초보자분들에게 저는 요즘 들어서 오토 세팅 기능이라든지 EQ 기능이 되는 제품을 기왕이면 구매를 하시라. 음색 조정이 되는 제품을 구매를 하시라. 아니면 오토 세팅이 되면은 훨씬 더 초보자분들 원하는 음질을 만들기가 유리하다. 공간 세팅, 공간의 규모와 넓이에 어울리는, 구조에 어울리는 스피커를 선택을 하시라. 그런 사이즈의 스피커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런 음색이 좀 더 유리한 음색의 제품을 선택하시라. 초보자분들,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세요. 왜?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라색을 한 번도 못 보신 분들한테는 보라색이 어떤 색깔인지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동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줄 수 있는 오토 세팅 기능이 있는 제품을 쓰라고 100번을 강조를 합니다. 아캄 제품들의 경우에는 최소한 그래도 한 400만원 내외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된 오토 세팅 기능이 들어가고 그럽니다만, 오토 세팅 기능도 소프트웨어 세팅 기능을 설계를 한 브랜드마다 또 성능이 또 다르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제대로 된 오토 세팅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으면은 초보자분들이 제일 큰 실수에서는 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어디 다른 데에서 무슨 커뮤니티 사이트가 됐든지 아니면 다른 샵이 됐든지 초보자분들일수록 워딩이 센 워딩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브랜드로 끝나는 거예요. 그 브랜드 별로예요. 그 사람이 추천하는 거 다 무시하세요. 그냥 믿고 걸으세요. 그 제품 생산을 어디에서 했는데 그 사람만 그냥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그냥 브랜드로 끝난다 이거예요. 유명 브랜드의 하레비가 오더라도 오토 세팅 기능에 동일한 기능은 못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오토 세팅 기능이 있어도 안 쓰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토 세팅 기능에 EQ 기능까지 제대로 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80%는 줄여줍니다. 실패할 확률이 100%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70%에서 80%, 열에 7번에서 8번은 줄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항상 반복되는 일이, 다른 데 질문을 해봤더니 그 A라는 브랜드보다 B라는 브랜드가 더 좋다는데요. 그냥 그게 더 유명하다는데요. 그냥 더 그게 음질이 더 좋다라는데요. 음질이 좋고 나쁘고는 여러분의 다양한 취향과 여러분의 다양한 환경마다 100이면 100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제일 좋다는 거 하나가 있으니 제일 좋다는 거 하나로 다 전부 다 100이면 100 해쳐고요.
그게 아니에요. 100이면 100 취향과 환경이 다 다른데, 음질에 만족할 수 있는 조건과 취향이 다 다른데, 유명 브랜드라고 한들 EQ 기능이나 오토 세팅 기능이 안 돼버리면 그거를 어떻게 100이면 100 다 맞춰주냐고요. 그 특정 브랜드에 의존을 해서 그 특정 브랜드를 구입하고 싶은데, 디자인이면 디자인, 기능이면 기능, 음질적인 특성에 있어서도 약점이 없고 다른 타 브랜드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들까지도 다 만족스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안심을 해도 되는 제품이라고 나한테 대답을 해줘. 나를 안심을 시켜줘. 그렇게 요구하시는, 그렇게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유명 브랜드 추천 많이 하고 유명 브랜드 제품 판매도 하기 때문에 유명 브랜드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제가 굳이 왜 신년에 들어서 2026년 1월 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조만간 이제 저희가 각 제작사에서 새로 출시된 대표적인 추천할 만한 입문용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신제품도 있고 아니면은 출시된 지 1, 2년 된 제품 중에서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만한 제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모아서 제가 평가표를 만들었습니다. 각 특징별 평가표를 만들었어요. 제가 종종 한 번씩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자료를 공개를 하면서 음질도 비교 평가도 하고 뭐 필요하다면 청음회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서 들어보세요. 와서 직접적으로 와서 비교해 보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정말 오랜만에 AB 클래스 방식이면 AB 클래스 방식의 제품, 뭐 D 클래스 방식 제품에서도 제일 좋다라는 D 클래스 방식의 제품, 심지어는 G 클래스 방식 중에서도 좋다는 G 클래스 방식의 제품, DAC가 들어가 있는 제품, DAC가 안 들어가 있는 제품, 올인원 앰프면 올인원 앰프, 미니 앰프면 미니 앰프, 풀사이즈 제품은 풀사이즈 제품, 진공관 앰프면 진공관 앰프, 이런 다양한 캐릭터, 다양한 특성의 제품들을 제가 신뢰할 만하고 추천할 만한 제품들을 거의 대부분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진짜로 좋다라는 것인지 나쁘다라는 것인지 어떤 제품이 장점이라는 것인지 어떤 제품이 단점이라는 것인지 이런 걸 두루뭉술하게 설명하면 안 되겠다. 확실하게 안 좋은 특성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확실히 좋은 특성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설명을 좀 자신 있게 하기 위해서 사전 선전포고 영상이라고 나올까요? 좀 더 성능 지향적으로 대화를 하도록 하자. 성능 지향적으로 제품을 선별하도록 하자. 음질의 다양한 매력, 각 증폭 방식별의 차이점과 매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논해보도록 하자. 좀 더 따져보도록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설레발을 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시는 분들께도 좀 더 유익하고 재밌게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열심히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